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9월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에 광주의 역사성을 담은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집니다. 직원 고용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다시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하나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 고용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구 이동창업지원단이 창업 6호점을 내며 창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창립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 작가와 전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 40개 나라 153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주제전을 꾸미며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GB 커미션과 해외 미술관이 함께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특히 GB 커미션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로 대변되는 광주 정신을 구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북한 조선화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전시도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연구개발특구인 첨단산업단지와 빛골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도로는 빛고울로 용두교차로에서 시작돼 영산강을 가로질러 첨단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750m의 6차로로 총 사업비 44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존 구간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와 교량폭이 좁아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컸던 곳으로 연결 도로가 개설되면 이런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여름철 악취와 녹조 발생 등 수질 개선이 시급한 풍암호수에 영산강 물을 끌어들여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내년 초부터 5.6km 떨어진 영산강에서 하루 7,500톤의 물을 끌어와 풍암호수에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영산강 물이 풍암호수에 공급되면 하류인 서창천도 유량을 확보할 수 있어 수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가 직원 재계약 문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던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경우 고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지역 근로자 건강을 위해 기여한 바가 커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탁 계약을 한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재고용을 거부해 직원 10명 가운데 7명이 그만두게 되자 지난달 6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KCTV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뉴스를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보다 더 알기 쉽게 만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다양한 뉴스를 다양한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떤 뉴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6.13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6.13 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물론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그 어떤 지역보다 뜨거운 선거가 있는데요. 바로 광주광역시장을 뽑는 선거구입니다. 네, 이 광주시장 선거에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서서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몇 분 정도가 지금 출마를 하셨나요? 네, 여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20일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예비
예비 후보를 등록하신 분들이 한 8분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네. 전 민주당 광주 동남을 위원장이셨던 이병훈 예비 후보, 또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던 이용섭 후보, 네. 또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강기정 후보, 또 전 광산구청장을 역임했던 민형배 후보, 전 남구청장이었던 최영호 후보, 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양향자 예비 후보가 이렇게 지금 등록을 했고요. 네. 현 윤장현 광주시장도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출판 기념회도 했고요. 다만 현직이다 보니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현직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시점을 좀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야당에서는 민중당의 윤민호 예비 후보, 또 정의당의 나경채 예비 후보까지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장현 시장까지 포함하면 약 9명 정도가 광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고, 네. 이 중 7분 정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정당으로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중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세 당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후보를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 당에서도 후보를 낸다 하는 입장에는 뭐 변함이 없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뜻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서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현재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 하게 되면 이달 말,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도 역시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후보를 밝히지는 지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론은 두 당 모두 어떤 후보를 내놓을지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광주광역시장에 한정돼 있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일 텐데 언제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뭐 광주시장이랄지 네. 전라남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앞당기기로 이렇게는 이제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당내 과열 양상이 좀 치열해져서 이 과열 양상을 사전에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중앙당에서는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열된 단체장을 먼저 선출한다라는 입장이어서 광주광역시장 후보가 가장 먼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늦어도 4월 중순, 그러니까 4월 초순 아니면 중순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만 보면 한 지금 7명 정도가 되는데 주요 공약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후보들의 공약이 사실 이제 매일 한두 가지씩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네. 앞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만, 네네. 현 상황에서 보면은요, 좀 독특한 공약들, 또 눈여겨볼 공약들도 좀 사실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에 기아자동차 부지를, 그 현재 기아자동차 공장 부지를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광주 센트럴 파크를 조성한다랄지, 또 5.18 타워를 세우겠다, 네. 이런 공약을 좀 제시를 한 상태고요. 또 이병헌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공항과 또 군공항이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네네. 전남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 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방안. 네. 또 이용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주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어떤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네. 조성하겠다, 네네. 이런 것을 좀 제시한 상태고,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0만 광주 광역돈 시대, 또 최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뭐 1인당 한 30만 원씩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또 민영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주공화국이랄지 또 문화부시장 임명 등을 이렇게 공약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나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공약들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사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후보나 또 국회의원 선거 모두 이 선출직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네. 하는 문제들은 사실 매년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네.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선거가 자주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어 가는 그런 양상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을 갖춘 공약들이 상당히 조금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전히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고 특히 이 재원 마련 확보가 네, 무슨 네. 공약을 실천을 하려면은 재원 네. 마련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재원 마련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는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낙연 현재 총리가 네네. 전남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1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해서도 정착이 됐었고 네, 네.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장님 생각에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이 사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올해는 말이 다당제라고는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좀 독주를 하고 있고 또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민주당 선출 후보가 사실상 광주시장 본선에서도 네.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게 현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한 이후에 또 여러 변수들도 있고 또 다른 후보들도 뭐 제 그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6월 선택에서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상황이라면은 네.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나 형태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선출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먼저 자기가 시장이 되면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그 의지가 더 중요하지 상대를 헐뜯는 이런 구태에 의한 네. 정치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약은 그럴듯한데 또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정책에만 치중되는 행위 이것은 사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광주시장이나 광주시 의원 또 자치단체 장, 또 네. 구청장 이런 분들의 역할이 좀 더 크거든요. 네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능력과 또 리더십 이런 갖춘 분들이 그 후보를 선출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리더들을 뽑아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분석해 주실 지역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 금호 타이어 문제, 이 금호 타이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 금호타이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말 큰 기업 중 하나인데요. 먼저 금호타이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금호 타이어는 지난 1960년대부터 타이어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향토 기업입니다. 네, 네. 이 삼양 타이어로 시작을 해서 80년대에는 금호 산업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금호 타이어로 이제 사명이 바뀌고 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곡성 그리고 평택에 국내 공장이 있고요. 네. 중국에는 남경과 천진, 장춘 이 공장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베트남과 미국에서도 이 공장이 있는데요. 연간 약 6,500만 개의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종업원 수만도 약 5천여 명에 이르는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네. 이 타이어 시장에서도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도 약 30%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회사죠. 여기에 우리 광주 지역 제조업의 약 한 9%에서 10% 정도, 또 광주 지역 전체 경제에서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런 아주 대초우량 기업이 이 적자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 매각 추진율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금호 타이어 매각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2009년부터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년 이후에 다시 졸업을 했거든요. 워크아웃에 일단 들어갔다 졸업한 상태인데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경영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제 각종 누적 적자가 이제 쌓이고 그래서 네. 이제 유동성 이게 이제 닥쳤고 지난해에는 이제 보유 주식을 팔아서 채무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3월 31일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가 약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쌓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 상태에서 매각이냐 이제 법정 관리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네. 한때 워크아웃 경우도 있었지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채권단에서 자체적으로 네.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돼서 일단 채권단 입장에서는 매각과 법정 관리 둘 중 하나에 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매각에 대한 정부 그리고 채권단, 근로자들 입장은 각각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일단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그 매각하겠다,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의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게 법정 관리보다는 낫다. 또 현 상태에서는 최선이다라는 게 이제 채권단의 입장인데요. 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반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제시하는 매각이 낫다 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네. 이제 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매각보다는 법정 관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상공회의소나 경청 등 지역에서도 이제 채권단의 입장과 같이 매각에 네. 회자하고 같은 동조하는 입장인데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자칫 매각할 경우에 네. 5년 후에는 청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면 자칫 먹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입장인데요. 네, 네. 다양한 것이 22일에 더블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고용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약 30일 이전까지 어떤 변화와 타협의 여지를 좀 남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오는 30일까지 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금호타이어 운명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일단 채권단에서나 정부 그 같은 입장인데 30일까지 노조원의 투표를 통한 자구안과 또 더블스타의 매각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이제 법정 관리를 선택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채권단의 입장이고 네.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해외 매각보다는 이 법정 관리가 낫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 이제 향후 10년 보장을 요구를 해서 이제 다소 이제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금호타이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의 어떤 시금석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냥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험난한 앞길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종사자들과 또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민들 모두에게 좀 충격이 적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첫 시간 오늘 나와주신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노동청,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확산과 청년잡 희망 팩토리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국비 25억 원과 시비 9억 원 등 모두 3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고용 창출 사업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공무직원 공개 경쟁 채용 시행 계획으로 모두 210명을 채용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리사와 특수교육 실무사 등 8개 직종에서 60명을, 조리원과 통학 차량 실무사 등 2개 직종에서 150명 등 모두 2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6월 29일에 발표됩니다. 동구 이동창업지원단이 창업 6호점을 내며 창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난 22일 조선대 인근에서 창업 6호점 인증패 전달식을 갖고 개점을 축하했습니다. 동구 이동창업지원단은 창업 희망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홍보와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지역 우수 청년 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2일 전남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갖고 인재상과 입사 정보, 채용 일정과 복지제도, 질문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광주 지역 인재들이 입사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로 채용 관련 정보 제공과 입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롯데백화점의 상반기 채용은 오는 29일까지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4월 롯데그룹 인적성 검사를 거쳐 5월 말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가 창립 전시로 다양한 표정을 담은 인물사진 10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광주지회는 동구 갤러리 D에서 2년을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인상사진 회원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프로사진협회 회원 28명이 참여해 사람의 얼굴을 작품으로 승화한 인상사진 100여 점을 출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우리가 요람해서 늙어서 또 다른 땅속으로 갈 때까지 그 수많은 기억들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1살 때의 흔적, 10살 때의 흔적, 또 청년기의 흔적, 그리고 노년기의 흔적들을 사진에 담아보려 했습니다. 참여 회원들은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그 사람다운 표정을 찾아내고 인생의 흔적들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옛것과 우리것의 매력을 담은 동구의 비움박물관이 그리움의 봄꽃이라는 주제의 자수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자수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무등산과 매화 등을 자수로 표현한 작품 1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8폭의 자수는 옛 여인들의 마음을 쫓빛에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움박물관은 이영화 관장이 반세기 동안 수집한 민속품들로 구성된 박물관으로 이번 기획전은 4층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주요 골짜기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평둠의 일원에서 쓰레기와 폐기물 120kg을 치우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육군 제31 보병사단에서 카페트럭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이 카페트럭은 1톤 트럭에 커피 머신과 음향장치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앞으로 해안 소초와 유격 훈련장 등을 찾아 장병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북구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전거 무료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